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 모으는 재미, 과연 무엇일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막 속으로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너무 그냥 사람 자녀들처럼 그렇게 키우고 뭐 옷을 입히고,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 아유 진짜 혀를 막 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강아지 우리 아이들을 2마리 키우는 대아범이 됐고, 우리 이제 한 아이는 8살, 한 아이는 7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헛웃음을 치시면서 또 웃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안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왜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혀를 차면서 욕을 했는지 속으로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경험 안 해보면은 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에 이제 살면서 저도 젊었을 때 20 대 30대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재미로 사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유 요즘 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해 주셨냐면 "재미로 사냐? 그럼 재미로 살지 않으면 뭘로 삽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근데 이게 딱히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제 나이가 인제 40대 넘어가고 50 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어 뭐 인생을 좀 인제 많이 살아오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데,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이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성취나 보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인생에 재미도 있어야 되겠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 순간적이고 또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이제 재미만을 추구했을 때는 또 후유증이 만큼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좀 성취와 보람으로 인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내가 시도해 보는 것이 좀 무섭다, 꺼리 꺼려진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네오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낯설고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공포까지 느끼는 심리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뭐 70대 8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드리면 "아이 필요 없어. 그냥 안 배울래." 뭐 이러시잖아요. 인제 그게 인제 사실은 그게 궁금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걸 배우기 위한 약간의 그 불편함, 고통의 허들을 넘기가 처음엔 좀 두려운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그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네오포비아라는 건 나이가 좀 많을수록 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2030 직장인들을 뭐 800명 이상 만났고 지난 13년 동안 정말 많은 멘토링과 트레이닝을 시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2030 직장인들도 이런 네오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 예전에 그 현대그룹의 창립자인 정주영 회장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이봐 해 봤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봐 해 봤어? 안 해 봤으면은 말을 하지 말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달인에도 나왔죠. 여러분, 달인에도 독하게 돈 모으는 거 해 봤어요? 안 해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돈 모으기에 대한 재미. 자, 세상에는 수많은 취미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야 저거 왜 해?'
'아 저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저도 뭐 실제로 그랬으니까. 2030 시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딱 기준을 두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뭐 겉으로야 욕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손가락질하고, 뭐 제가 아까 그 강아지 키우는 문제도 얘기했지만, 예 근데 실제로 해 보면 우리가 정말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많은 취미들이 보면은 뭐 '저거 왜 하나?' 싶지만 막상 해 보면 "야 이런 재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재테크에서 직장인들한테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돈 모으기입니다, 돈 모으기. 그리고 인제 이번 주는 지지난 영상과 지난 영상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복 소비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돈 모으기를 좀 알차게 해 보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돈 모으는 재미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만약에 이 돈 모으는 재미를 경험해 보시지 못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번 해 보셔라."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한참 됐죠 벌써. 2008년 7년 그 정도일 때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당시에는 대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34세 남자 직장인을 이제 어드바이스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셨고 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려 13-14년 13년 정도 전이니까 이분도 나이가 지금은 40대 이제 거의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 분인데, 당시에 통장에 잔고가 2억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통장에 잔고 2억 있다 그러면 바보 소리 듣겠죠. 왜냐면 그거를 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그죠? 뭐 주식 같은 데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뭐 멍청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2억 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 아무리 뭐 이분은 본점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지점을 한 번도 근무 안 해본 분이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 당시에도 칼퇴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시냐." 그랬는데 어떻게 이 34세 직장인이 아무리 연봉이 높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 제가 당시로 기억하기로는 6-7년 이상 안 했는데 "어떻게 통장에 잔고가 2억 이나 있냐." 학생 때부터 돈을 모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할 때 저한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기억이 났는데,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던 거, 13년 전. 이런 이야기 하는 분 진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돈이 있으면 뭐 좋은 뭐 차를 산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옛날에는 인스타그램 없었겠지만, 근데 "통장의 잔고만 봐도 그 늘어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냐면, 이게 바로 제가 느꼈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직장인들 요즘 젊은 2030 직장인들은 정말 이런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있기는 있는데 정말 드물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내가 사서 그 물건을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내가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 여행 가서 찍은 멋진 사진들을 또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나의 기쁨이긴 하죠. 근데 그런 재미 말고 뭐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취미 중에 정말 '돈 모으는 거가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취미를 느끼는, 뭐 취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재미하고 성취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재미는 뭐 여러분 아시겠죠? 뭐 쇼핑, 외식, 그러니까 좀 이렇게 즐길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즐길 거리. 이게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뭔가 성취를 위한 이 재미하고 성취는 뭐 약간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취 안에 그 성취와 보람이라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재미와 보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슨 차이냐? 결국은 고통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재미는 페인, 그러니까 땀과 노력이 좀 없는 상태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성취에 관련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뭔가 어디 놀이시설 간다든지 내가 막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즐거워요. 이 즐거움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재미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등산을 간다 그러면 등산도 너무 재밌죠. 산에 가 보면 정말 맑은 공기에 좋은 경치에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일단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왜 등산 싫어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 사실 힘들어요. 근데 내 고통이 더해지고 내 땀이 내 노력이 더해지고 나서 오는 기쁨, 이것은 재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고통과 땀과 노력이 있는 것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도 돈 모으기가 첫 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고통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지만 아까 우리 그 신한은행의 본점에 근무했던 그 직장인처럼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꽂히면 이 재미가 또 진짜 마약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가 생활을 다른 타인에게 브로드캐스트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방송 툴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땀과 노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 막 열심히 하잖아. 이거를 거의 직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왜 땀과 노력이 없느냐. 엄청난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물론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의 땀과 노력이 어떤 자산화된다면,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땀과 노력이 영원히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화가 된다면 훨씬 더 그 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 기쁨이 그만큼 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에 인제 입사했을 때 입사 동기 중에 30대 때,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 해 봐야 뭐 한 3-4년 정도 했을 때 벌써 BMW를 탔던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BMW를 너무 부러웠거든요, 제가. 진짜 요즘은 발길에 채이는 게 그 외제차지 않습니까? 그 외제차가 뭐 이렇게 수혜가지가 않아요, 요즘은. 너무 많아 가지고. 근데 어 벌써 한 2000 년대 초반이니까 한 20년 됐네. 20년 전에는 외제차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진짜로. 뭐 그때도 뭐 많긴 많았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정말 타고 싶은 그 외제차를 어떻게 억누르고 저축을 했냐면, 제가 사실 그 동기 없는 데서 속으로 그 동기 욕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긴 한데, 예. 만약에 "너가 그 차를 계속 탄다. 지금 그 30대 때 지금 그걸 탄다면 앞으로 40 대 50대 때 정말 내가 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다 하면 내가 정작 정말 하고 싶을 때는 그걸 못 하게 될 것이다." 속으로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욕구를 억제했던 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인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일단 세 가지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첫 번째는 뭐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얼마나 저축해요? 다른 사람 무슨 재테크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결국은 "평균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평균적인 삶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비범한 삶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관찰 심리라는 게 남의 것을 훔쳐보는 심리. 그리고 비교하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자기 과시, 우리가 익스비저니즘이라고 하죠. 인간은 다 누구나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관음증, 관찰 심리, 그다음에 따라하기 심리, 모방 심리, 그다음에 자기 과시 심리. 자, 그런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자면 어디에 재미를 붙이느냐, 어디에 나의 성취감의 포인트를 맞추느냐입니다. 우리 요즘 2030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만 요즘 2030 직장인들 중에서도 10명 만나면 1명 정도, 한 10% 정도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돈 모으는 재미에 좀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돈 모으는 재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참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 것도 많지 않고. 자, 그렇지만 세상엔 다양한 취미가 있고 다양한 재미가 있다. 그 다양한 재미 중에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서 그렇지 돈 모으는 재미도 정말 굉장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소비 심리, 소비 상황을 파악하라고 6개월간의 소비 내역,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소비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현명한 소비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득과 연동하는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연동하는 소비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소득에 걸맞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되는 건 뭐냐?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득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돈 모으는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취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보복 소비 방지를 위해서 여행은 5%, 레저는 5% 이내로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독하게 돈 모으기에 재미를 붙여본다면 이런 것들은 5%라는 나름대로의 그 규정을 안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관리가 될 거다. 독하게 돈 모으기에 재미를 한번 붙여보시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돈 공부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